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세가 25%까지 때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대부분 반도체를 다 수입하네요. 미국 반도체 수입액의 90%가 외국산인 겁니다. 외국산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소재를 해외 생산에 의존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구상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이번 관세,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외 생산 반도체는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보시면은 오늘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를 지금 어디에 생산하는지, 여기는 주로 이제 D램 그리고 이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이걸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도 생산 공장이 있네요. 이 마이크론의 머네서스 공장이 지금 있고, 지금 이제 추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내에 삼성전자가 화성 평택 기영 공장에서 D램, HBM,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천 청주 공장에서 동일 제품들을, 거의 유사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중국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솔리다임은 랜드 프레시를 생산한 그런 공장인데 인텔 함께 돈을 주고 샀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만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제 싱가포르 공장이 있는데, 대중 생산 의존도 면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 타겟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마이크론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뉴욕주에도 공장을 하나 짓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공장을 이렇게 현대화하는 계획, 그다음에 TSMC 대만 반도체라는 애리조나 공장을 더욱 증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제 국제 분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는 90%를 수입하고, 첨단 메모리는 거의 100%를 수입해서 사용하네.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미국 내에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자체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상 90% 이상 수입하고, 마이크론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머네서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됐고 생산량도 적어서 첨단 메모리의 경우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마이크론 공장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에 이제 분산돼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중국 생산 물량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겠나.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피해를, SK 하이닉스 중국 생산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비중이 낮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인 대중국 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연간 메모리 반도체 D램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는 중국에 생산하는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가장 입장이 난처한 기업이 SK하이닉스고 전체 물량 가운데 41%를 중국에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D램의 관세 리스크가 세계의 거대 기업들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미국 노후화된 공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미국 내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 입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것은 미국에 생산해서 그냥 팔아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막대한 보조금을 마이크론에게 이름 지원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올해부터 미국에 위치한 노후화된 공장 팹을 현대화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대역풍 메모리까지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내에서 그런 이제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이크론은 그래도 생산 공장이 잘 이렇게 분산되어 있네요. 대만의 타오위안 공장, 타이중 공장, 일본 히로시마 공장 30% 30% 나머지 공장이 30%를 부담하네요. 낸드 플래시 역시 미국 현지 공장의 비중이 전체 20%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이 국가에 따르는 그런 리스크 우리가 흔히 컨트리 리스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이 가장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SK하이닉스는 차이나 리스크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이 중국에 다 몰려 있으니까. 컨트리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여러분이 보면서 참 저는 무슨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개인이 투자를 할 때도 아무리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이 유망하게 보이더라도 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SK하이닉스의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또 뭘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특정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나라의 체제 변화나 체제 변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꼭 같이 여러분들 이번 사안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루는 그런 뭐 내용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뭐 특정 기업을 몰락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관세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대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정책을 다 아우른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얼마나 타격을 심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돈은 벌게 해주기는 힘듭니다. 정치가. 그런데 뭐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